사업 보고서에서 꼭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이제 사실 사업 보고서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사업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사람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데 사업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분기 보고서나 아니면 반기 보고서도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 보고서 기준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최근 보고서를 먼저 분기가 됐든 반기가 됐든 아니면 사업 보고서가 됐든 선택을 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쭉 보면 된다.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는 의미는 항상 어떤 주식을 볼 때 이 기본 틀이 있잖아요. 기본 틀. 제일 큰 틀. 제일 큰 틀이 이렇게 생겼다. 제일 큰 틀을 먼저 이렇게 보시고요. 항상 볼 때 이 반기 보고서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일 위에서부터 여기죠.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 숫자도 다 보시고요. 이 날짜도 다 보시고요. 그죠? 요 하나하나를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 하나하나를. 그리고 요 홈페이지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들어가도 보시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 되죠.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근데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가능하면 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오스쿠테 들어가 보셨어요? 네. 그래서 뭐 하는 회사냐, 이거는 홈이고 이 회사에 대해서 히스토리라든지 멤버라든지 내가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쭉 훑어보는 거죠. 쭉 훑어보고 뭐 이런 회사구나. 그다음에 뭐 뉴스라든지 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뭔지, 향후 미래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거보다 원뎁스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이제 보고서인 거일 뿐인 거고, 보고서가 이제 나오는 거죠 또. 그래서 전화도 한번 해보고, 쓸데없는 전화 말고 궁금한 거 있잖아요. 회사 막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이제 사업 내용 막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치과용 뼈 이식제 사업 이게 매출이 42%인데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뭐 이런 질문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치과가 엄청 많은데 이거 치과에 납품하는 건가요? 그러면 납품을 하려면 이제 뭐 어떤 유통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 그런 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 주주인데요. 이 말 한마디로 다 끝나더라고요.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그냥 다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물어보는 이제, 근데 이제 이 새끼 초짜네. 얘는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해가지고 좀 그래도 좀 돈의 규모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네. 이런 거는 이제 이 사람도 구분할 줄 알겠죠. 그래도 대답은 이제 초짜가 됐든 아니면 아니든 다 대답은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최소 하나라도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만이라도 보시라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기본적 분석의 비중은 최소 60%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평생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한 가장 큰
위에 있는 애가 지금 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요. 수시로 읽는 거죠, 그냥. 보고 또 보고. 지난 분기 거 읽었다고 해가지고 이번 분기 거를 안 읽는다는 거는, 물론 스킵을 중간중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때부터는. 처음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면, 이번 분기 거를 봤다면 반기에서는 안 봐도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이해 못한 거를 이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3개월에 한 번이니까 그래 봐요. 근데 문제는 책이 한 권인 거죠. 페이지 수로 보면 이 작은 회사들도 제 끝까지 보는데, 여기 다운로드하고 인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를 한다 치면, 반기 보고서를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재무제표 말고. 이 얘를 다운로드를 하고 싶은 거고. 솔직히 저는 뭐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열어보면 페이지 수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제가 좀 전에 이제 책이 한 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137페이지짜리. 뭐 그닥 크지는 않네요. 그죠? 조그만 회사도 137페이지짜리. 오버스코텍이 조그만한 회사라고요? 지금 조예요, 조. 아까 제가 어떤 회사 예를 들었었죠? 예로 들었던 회사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나가지고. 바른손. 보여드린 게 제일 빠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기보고서. 똑같은 반기보고서잖아요, 지금. 얘도 똑같이 페이지 수 볼 거예요.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페이지 수만 한번 보자는 거죠. 얘는 오스코텍은 137페이지였잖아요. 그죠? 바른손은 몇 페이지나? 136페이지네요. 도찐 개찐이네요. 바른손. 1000억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러면 한 조 단위로 되는 거. 아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너도 도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오스코텍은 시총이 이제 지금 주가가 내려가지고 지금 9천억 됐는데 9,900억이니까 1조짜리 회사잖아요. 1조. 근데 바른손은 아까, 바른손은 어디 갔지 또? 밑에 있어요. 바른손은 봤더니 890억짜리 회사였잖아요. 800억, 8천억. 10분의 1보다도 낮은 회사잖아요. 바른손이. 오스코텍 대비. 네. 저 정도 크기의 회사가, 율천화학이 그 정도 되려나? 율천화학도 되게 작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건 바른손. 네? 그건 바른손 거. 네. 얘는 6천억 정도 되네요. 그죠? 얘는 올랐는데 6천억인 거예요. 그죠? 전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표시가 될 테니까 시총에. 율천화학 한번 찾아볼까요? 얘가 더 작은 회사잖아요. 율천화학이. 그러면은 아까 그 페이지 수도 율천화학이 더 적어져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도 작으니까. 진짜 그런지를 보고 싶은 거죠. 제가 이제 이 보고서 공부를 할 때는 시총이 작은 회사들 선택을 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제 이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그 회사 공부를 하는 그거보다도 이 틀 공부를 좀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이제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틀은 여기에 있고 지금 발언선이고 열려 1,000원 열리고 있죠. 뭐야 이거 132 열린 거 맞나요? 네, 136페이지. 136? 137. 137 오이씨 그래도 한 두세 페이지 많네요 얘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가지고 공부를 한다?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비추하는 거죠. 보고서 공부를 할 때 내가 기본적 분석 공부를 하는데 일단 내용부터도 보시면 반기 보고서 위에 막 엄청 많잖아요 지금. 근데 이 반기 보고서의 페이지 수를 이제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실제로 열어가지고 지금 한 4개 정도를 열고 있는 건데 얘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얘는 의외네요. 1,000원 페이지 수가 400페이지. 그러니까 회사가 크면 클수록 사업의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 얘기가 더 많아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400페이지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136페이지짜리 얘를 공부하는 게 일단 분량 자체가 차이가 반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빈 페이지들도 상당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더 줄 거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라이트한 회사들을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제 파악이 되잖아요. 이 틀은 또 동일하기 때문에. 그죠? 1장, 2장, 3장 어쩌고저쩌고 얘도 똑같거든요. 1장, 2장 개요 나오고 사업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재무 나오고 똑같잖아요. 그죠? 기본 틀이 똑같거든요. 상세표 나오고 그죠? 삼성전자도 뭐 이걸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본적 분석을 공부를 할 때 뭘 먼저 공부를 할래? 그러면 항상 기본 틀을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100% 라인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도 너무 많아. 그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딱 찍었어. 근데 상한가를 딱 쳤어. 그죠? 상한가 쳤잖아요. 또는 이런 이제 봉이 굉장히 큰 게 나왔잖아요. 얘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얘를. 왜 이 큰 봉이 나온 거야? 그 이유. 이 이유가 30% 이상의 매출도 늘고 뭐 이런 아까 시젠 같은 그런 공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상한가 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분석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먼저 공부를 해서 그거에 대한 개념 정립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찌질하는 그런 공시들보다 공시가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공시. 근데 이 공시 공부할 필요 없다. 이 공시도 공부할 필요 없다. 이 공시 다 공부할 필요 없다. 이것도 없다. 제가 보기에 이것도 없다. 이거는 조금 높아 보이네요. 이거 뭐죠 이거? 그죠? 이 공시는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얘는 뭐지? 이거 주주총회 결과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봉이 제일 크잖아요. 최근에.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어떤 공시를 왜 먼저 우선적으로 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기보고서 뭐 읽어주세요. 예, 읽는 게 중요하죠. 지금 제가 기본 틀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예, 제일 큰 카테고리를 먼저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어디 있나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주주 지분율이라든지 슈퍼 매기급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슈퍼 개미가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 결국에는 대주주라고요. 그러면 대주주가 지금 얼마나 들고 있을까?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주주에 대한 내용들. 그러면 그 주주에 대한 내용들은 어디에 있는 거지 도대체? 뭐 이런데 막 엄한 데서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엄한 데잖아요, 지금 찾고 있는 데가. 대주주를 찾아야 되는데. 얘를, 예. 그러면은 대주주가, 이 밑에쯤 어디면 있어. 그래서 빨리 그쪽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주주에 관한 사항은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관계돼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오고, 관계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관계 없는 사람들 중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럼 뭐 우리나라 연기금 같은 애들도 많이 들고 있을 테니까 당연히 여기 있겠죠. 5% 이상. 이 사람들이 세력인 거죠. 5% 이상 들고 있다고 공시를 딱 때렸으니까. 그죠?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도 많이 갖고 있네요. 2019년 기준인데 생뚱맞게 2021년 8월 17일 기준에서도 뭐 변동사항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어찌됐든 이런 것도 다 읽어보셔야 돼요. 네, 당연히 다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도 저절로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 큰 틀을 먼저 보셔야 되고 보고서를 먼저 보고, 그러니까 오늘 날짜 기준으로 가장 최근 보고서를 먼저 보고요. 그런 다음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면서 보는데 어떤 보고서를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를 보시고요. 장대항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반기보고서 이후에. 없죠. 공부할 필요가 없는 보고서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굳이 공부할 필요 없다. 저런 보고서들. 의미 있는 이날 뭔가 좀 중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서 8월 3일. 그러면 8월 3일에 그 보고서를 봐도 그 보고서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의 공부를 하는 거죠. 8월 3일. 많겠다. 얘죠, 얘. 조유미라는 분이 이제 임원이겠죠, 당연히. 임원이 이제 이 주식을 샀거나 팔았겠죠. 개미죠, 개미. 그냥. 개미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보고서로 인해서 저런 현상, 저 정도의 이 오르는 현상은 절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무관하다. 다른 이유 때문이다. 네. 이건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막 이제 이런 게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여? 그러면 이제 그날의 보고서를 보려고 하는 거죠. 이 보고서는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구를 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보고서 얘기들을 계속 좀 많이 했죠.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전 종목 공통 보고서를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전 종목 공통 보고서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는 필수인 거죠. 그죠? 틀 공부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종목 공통으로 얘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 분석가들이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네. 이평선처럼 네. 공부하셔야 되는. 그러면 공부를 얼마나 깊이 있게 해야 되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깊이 있는 데까지 계속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다 중시하니까. 네. 중시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지표가 필수 지표인 거죠. BPS는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PBR은 다 본다는 거예요. 네. 허도 다 보고. ROE도 웬만한 사람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좀 보고 있고. 그런 얘기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매출 관련해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거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안 본다? 투자하기 싫은 거죠. 돈 벌기 싫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지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지표, 이런 애들이 다 본다는 거죠. 다 봅니다. 안 보는 사람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여기서 또 해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이 순서를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전도 있죠. 그죠? 보고서 작성이 먼저죠, 작성. 그죠? 누가? 그죠? 사원이나 대리급인 거죠. 얘네들이 보고서 작성을 해가지고 이거 검사를 먼저 맡아야죠. 이거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 다음에 위에 이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윗사람이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임원들이죠. 그 보고서가 제출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보고서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공시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그거를 공시된 내용을 갖고 와서 쪼물딱쪼물딱 하는 사람들, PBR 퍼 막 이런 거 만들어내야 되니까, 유보율, 부채비율 막 이런 거. 그게 일반 기업체에 팔리는 거죠. 네이버나 증권통. 그게 디스플레이가 또 돼야 되니까. 시간 타임라인이, 이거는 타임라인인 거죠. 그죠? 어떤 순서대로 흘러가는지. 지금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다. 지금 나중에 작전주 이해를 배우실 때 요거를 배우십니다. 이거는 작전주 쪽에서 배울 겁니다. 요걸 배우실 거예요. 보고서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어떤 보고서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보고서가 뭔 것 같아요? 모든 회사는 다 보고서를 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보고서는 뭐예요? 이 반기 보고서 관심 있어요? 저는 관심은 별로 없는데요. 어떤 보고서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실적 보고서인데도 30% 이상의 변동, 15% 이상의 변동이 생기면 보고서를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발언손 같은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쓴 사람은 알고 있죠. 그러면 매출액이 30% 이상이야. 내가 봤더니 대박이죠? 내가 제일 먼저 알게 됐고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잖아요. 저랑 친해요. 형님 술 한잔 하시죠?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상식 아닐까 싶습니다. 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불법이긴 하지만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한 기타 보고서,
이거 외에 어떤 보고서들이 있는지, 특히 이제 제가 중시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를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빨간색을 칠해놨고요.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 질문 있으면 좀 받을까요? 8점 끝. 어차피 이거보다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이제 저쪽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